17쪽이 몇 번? 혹은 몇 쪽 몇 번? 얘기해봐. 19쪽에 2번. 자, 19쪽에 2번을 한번 보자. 자, 거기 실력 업 문제 있지?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말이야, 오른쪽에 박스, 책 없어? 예. 저런, 씨. 혹시나 이거 똑같나? 약간 다를 것 같은데. 저 그거 써요 지금. 근데 똑같아? 큰 차이는 없어요. 19쪽에 페이지가 다른데? 페이지 좀만. 실력 업도 없는데? 실력업이 없어요. 지금 내가 풀어주려고 하는 문제가 없어, 얘. 하지만 지금 생명은 2년 전에. 조용히 해봐. 얘, 이거를 잠깐 봐. 알았어? 문풀 때문에 그래. 잠깐 보고 내용적인 것만 봐. 자, 거기 문제 보면은 공통조가 차이점을, 그 다음에 표에는 그들은 특징을, 그럼 오른쪽 특징 옆에다가 그걸 다 붙여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집신벌레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세포야, 세포. 이게 단세포거든, 얘는.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잖아. 메뚜기는 다핵세포야. 다세포.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유전 물질을 갖는 건 이 셋 다 똑같아. 모두 핵산을 갖고 있잖아. DNA, RNA. 조직과 기관을 갖는 건 누구야? 우리 메뚜기뿐만이야. 메뚜기만. 조직과 기관을 갖는 것. 왜? 집신벌레는 단세포기 때문에 세포 하나로 돼 있거든. 그치? 세포가 모여서 조직되는데 조직을 만들 수는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건 바이러스 빼고 다. 알았지? 그래서 지금 그것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공통점을 찾을 때 지금 보면 교집합을 찾아 들어가고 맞으려면 일단 B가 메뚜기가 돼야 돼. 디귿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그죠? 거기에 보면 조직과 기관을 갖는 걸 우리가 메뚜기 디귿으로 잡는다면 집신벌레는 공통집합의 기억이 바로 누구에 해당돼야 돼?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잡는다면 A는 집신벌레가 되는 거고, 이제 C는 뭐가 잡히는 거야? 나머지 남은 찌끄리끼 바이러스가 되는 거야, 걔가. 알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야. 특히 알아야 될 건 여러분 봐봐. 거기 C는 했는데 바이러스는 내가 분열한다고 내가 썼다가 지웠잖아, 칠판에. 왜? 증식. 알았어? 분열은 누구의 특성이었어? 생물.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말하면 생물의 특성이었잖아. 그렇지? 생물은 분열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체세포 분열이라든가 생시세포 분열. 뭐가 있기 때문에? 효소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바이러스 자체는 효소가 없잖아. 물질 대사도 못 하는데 무슨 분열이야.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에 들어가서 숫자가 늘어나는, 뭐 한다고? 증식. 알겠어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 자, 실제로 생명과학의 특성은 외우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자기가 모르겠으면 적어놓고 푸는 거고요. 사실 20쪽은요, 그닥 커다랗게 뭔 아니지만 연구 대상에 대한 얘기들을 쭉 써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대로만 볼게요. 자, 요런 거는 이제 분야적인 연구 대상인가? 자, 여기는 시험 문제 탐구 방법이 나와요. 여기는 탐구 방법이 출제가 됩니다. 과학의 특성이라는 건 각 분야별로 내신에서만 잠깐 언급되는 문제들이고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보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죠. 거기 보시면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에 보면 순서대로 쭉 써 있죠. 이거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 거냐면 살아있는 생명체 기준. 그러니까 식물세포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냥 생명체라고 하죠. 생명체의 출발
순서를 보면 세포로 출발하지만 생명과학은 이 세포가 만들어지는 분자부터 출발을 해요. 물론 이 분야는 화학과 겹치는 분야예요. 알겠죠? 그래서 분자생물학 이런 식으로 좀 보통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분자가 돼서 세포가 된 다음에 조직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객체가 또 있는데 여러분 그 객체들은 하나의 생명체로 보시면 되고요. 환경과 그 다음에 유전자가 비슷한 무리들을 객체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니들도 동일한 객체군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객체군이 섞여 있으면 이제 보통 이게 같은 종 이렇게 봐도 좋거든요. 근데 같은 종도 객체군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사막여우와 북극여우 이런 거는 객체군이 다르다고 얘기하거든. 같은 종이지만 이것들이 모인 게 군집이에요. 군집.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군집이겠죠. 종이 다양하게 사는. 그죠? 이걸 연구하는 학문 분야별로 쭉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것들이 최종은 뭐냐? 생태계거든요. 최종. 자, 군집까지는 살아있는 생명체, 식물, 동물을 주제로 다뤘다면 생태계는 비생물적 요소까지 다루는 겁니다. 실제로 비생물적 요소면 빛이나 공기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건 지구과학에 가깝잖아요. 근데 그걸 생명과 연계시킨다면 이것도 생명과학에 해당되는 거죠. 이 분야별로 생명과학은 특성적인 연구가 시작된다. 그러면 의학은 어디 쪽일 것 같아요? 의학은 보통 개체까지.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 전염병 전문 그런 분야가 있어요. 의학에도. 그럼 이건 개체군과 군집까지 가요. 왜 뭐 예를 들어서 뭐 조류 바이러스가 그죠? 조류 독감이 인간에게 너무 종의 종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연구하면 이쪽으로 가야죠. 군집간에서.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온실 효과 때문에 뭐 열대어가 우리 동해에서 막 뭐 잡히고 오징어가 동해에서 잡히고 오징어가 서해에서 잡히고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은 또 이쪽까지 생태계까지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유명한 사람들은 다큐멘터리 찍는 사람들을 보면 다 요거 오랑우탄 연구하는 구달 뭐 이런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런 거 그런 분들이 여기서 좀 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문의 그러면은 이제 기관. 그래서 인간 같은 경우는 식물이 아니니까 기관계까지 존재하거든요. 소화계, 개통, 뭐 그 다음에 뭐 흉부 이쪽에 정신과 이런 게 다 이쪽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생명과학에 해당되는 것들이다라고 써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의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세포학이 있고 생리학이 있고 유전학이 있고 분류학이 있고 이거는 내용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특히 여러분 생태학이라는 건 어디 쪽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 최종 마지막이에요. 이 사람들은 너무 광범위해서 지원이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기는요 어느 생명과학 하나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이 제가 그런 말 했죠. 우주 탐험에 참가하고 싶어요. 너네가 어느 과를 가도 돼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어느 과를 가더라도 다 모든 과목의 합체 산업이 우주 천문학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을 갔는데 나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거죠. 왜? 수학자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계산해주고 그걸 종합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 생태계 거기에 보면 생태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만능 엔터테이너이어야 돼요. 생명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보면 세포학부터 생태학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쪽이에요. 점점. 아시겠습니까? 밑으로 갈수록 점점점 넓어지는 분야다. 그럼 어디가 가장 전문성이 뛰어나겠어? 세포학이에요. 거기가 전문성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연계해서 공부합시다. 그리고 밑에 네 번째가 통합적 특성인데 이게 생명과학만 이럴까요? 아니에요. 모든 과학이 서로 통합적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 뭐 배워요? 통합과학 배우는 거예요. 통합 인재 요소 뭐 이런 거. 융합과학의 인재. 왜? 밖에 공부하고 나가보니까 어느 과목만 통달해서는 안 되는 거지. 다 잘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야 뭐 어디에 연구나 이런 것들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는 걸
현장에 있는 분들이 다 코칭을 해가지고 그 과목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뭐가 안 맞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통합적이지 못하는 거야. 알았냐? 보통 사대 가면 그냥 전문 교육과정만 배우거든. 무슨 교육학과, 무슨 교육학과. 통합교육학과가 없어. 알겠어? 그러다 보니 그렇게 편협된 시각으로 너희들 가르치다 보니까 너희들도 그런 과를 가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그렇게 의도는, 그러니까 미래는 이렇게 이런 상을 요구한다 이렇게 써 있는 것 뿐이야. 오케이? 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보자. 우리가 나오는 게 바로 이거야.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얘가 시험에 나온다. 자, 간단하게 탐구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 연역적이 있고 귀납적이 있는데 귀납적 탐구는 안 나와 시험에 잘. 왜? 귀납적 탐구는 니들이 해야 될 만만한 탐구 방법이 아니야. 자, 귀납적 탐구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니네가 귀납이 뭔지 알거든. 귀납적 탐구는 뉴턴의 운동법칙 같은 게 귀납적 탐구야. 예를 들어서 뉴턴의 운동법칙은 세 가지 법칙이 있잖아. 뭐 관성, 그 다음 힘과 가속도, 작용 반작용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실제로 뉴턴은 뭐 발견한 사람이야?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이지 작용과 반작용을 그 사람이 발견했다고. 지구가 사과를 당기면 사과도 지구를 당긴다 해가지고 끄집어냈어. 그랬더니 이거 하나 갖고는 완벽하지 않은 거야. 서로 힘을 작용한다? 그래서 물체의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게 힘과 가속도가 들어야 되는 거지. 이건 수많은 물리학자면 다 연구한 거거든. 걔를 이 법칙으로 놓은 거야. 근데 항상 대조군이 필요해. 모든 실험에는 성형외과를 보면 알잖아. 수술 전, 수술 후 이러면 확실하다는 효과가. 그러니까 대조군이 꼭 필요한 거지. 그 대조군 역할로 알짜임이 여긴 관성을 끌어들인 거야. 갈릴레이 거.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걸 모아서 하나의 법칙으로. 그럼 가장 간단한 게 뭘까? 바로 영어 사전, 국어 사전 같은 것들이야. 뭐 동아 프리미엄 국어 사전이 있다. 그 속에 있는 단어를 그 동아 출판사가 다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 있는 걸 뭘로? 규칙적으로. 자음 순서대로 쭉 기억연속으로 놓은 거야. 이런 게 귀납적이야. 알겠니? 기존에 있던 거에 규칙성을 가지고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 알았어? 그럼 시험은 그거를 내는 게 아니라 연역적 탐구를 낸다고. 자, 먼저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연역적 탐구 방법을 외워. 맨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연역적 탐구 논설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니네 논설문 써봤어? 논설문이 있는 건 알아? 됐어 그럼. 논설문 있는 거 몰라? 그 이연사 그리고 웅변하는 거예요. 알겠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관찰 이런 게 있지만 문제 인식 단계가 나와. 알겠어? 뭔가 의문을 갖게 되는 단계가 문제 인식이거든. 그렇게 문제가 인식되면 가상의 주제를 딱 선택을 하는 거야. 가설이거든. 가설의 설정 단계라서 해. maybe, 뭐뭐이지 않을까? 이런 거. 알겠어? 그게 딱 되면 이 가설이 맞았는지 증명을 해야 되잖아. 그럼 탐구 설계를 해. 그러면 그 설계에 따라 뭐를 해? 수행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그 자료가 나오겠지. 데이터가 자료 해석을 해. 여기서 틀렸어. 그럼 다시 돌아가. 어디로? 가설의 설정 단계로. 또 새로운 가설을 세워. 그리고 설계 및 수행을 해. 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맞았어. 그러면 결론이 도출되는 거야. 그리고 일반화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인데 이 과정을 묻는 문제가 하나 나와. 가나다라 이렇게 해놓고 실험을 자꾸 군데군데를 써놓고 얘를 순서대로 배열해라 이런 거 하나 나오거든. 외워야 돼. 그래서 그냥 외워. 이렇게 앞자. 문과는 니네 무슨 과야? 이과잖아. 그러니까 문과는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하라고 하면 걔들이 할 수 있겠냐? 니들한테 논술문 쓰라는 거랑 똑같지. 그지? 문과는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하라면 자기를 하라는 짓이다. 이렇게 외워. 이 순서야 그냥. 이 순서를 알아두고 요거를 세세하게 들어가 보자고. 이 실험을 하게 되면 뭐가 따라오냐면 변인이 따라오더라. 실험에 필요한 요인이야. 말 그대로 이 변인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일단 이 실험의 결론이 뭐냐는 거야. 가설이라는 건 그 결론이 맞았다 틀렸다를 하는 거거든. 결론을 도출하는 건 이 사람이 임시로 정한 그 결론이 맞는 결론이냐 이런 거야. 그래서 그 결론값을 이렇게 얘기해. 종속 변인이다 라고 얘기해. 말 그대로 그 x에서 y로 함수에서 y야 이게. 알겠어? 종속값 y. 그럼 x를 뭐라 부르냐? 정의역이라 부르지. 그지? 정의역. 그게 독립변인이야. 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인을 독립변이라 불러. 알겠냐? 이 변인 중에 선택을 하는 거야. 어디에서? 가설에서. 알았니? 수많은 A, B, C 여러 가지 변인 중에 A에 의해서 이 결과가 이러한 영향을 받을 거야 라고 가설을 세울 때 선택되어진 그 변인을 조작 변인이라고 불러. 말 그대로 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역. 딱 선택되어지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정의를 보면 뭐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인을 말해. 알았지? 변화를 주는 변인. 그럼 이 조작 변인을 선택을 하면 나머지 변인이 실험에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 그렇게 통제하는 변인을 통제 변인이라 불러. 변화를 주지 않는 변인이야. 그럼 뭔가 조작을 해야 되겠지. 온도가 영향을 주지 않으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든가, 그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런 방법을 거꾸로 변인 통제라고 얘기한다. 알았니? 자, 그렇다면 이런 실험 조작에 대해서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볼게. 이 예는 좀 이제 방송용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 뭐 쉽고 이런 거 아니라 지금 이제 재료가 좀 그런데 학생 이름을 그냥 A라고 하고 B라고 하자. 이름을 넣으면 좀 약간 프라이버시니까. 자, A라는 친구가 있고 여자로 그러면 안 돼. B라는 친구가 있어. 이렇게. 자, A라는 친구가 범생이야. 안경도 그리자. 범생은 안경 꼈잖아. 그지? 범생들 맞네. 그 다음에 이 B라는 친구는 좀 이제 비행기를 좀 타는 소녀냐. 비행기를 좀 타는 소녀인데, 자, 이 친구를 예를 들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 B라는 친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하루 종일 놀려면 뭐가 필요해? 사람이 너 같진 않아요. 돈이 좀 필요해. 하루 종일 놀려니까. 그죠? 그래서 딱 10,000원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는 지금 10,000원이 필요해요. 문제인식에 봉착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구하지? 10,000원을. 그래서 이렇게 문 앞에 있는데 저 멀리서 착한 친구가 걸어오고 있는 거야. 책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그런 애도 있잖아. 얘가 얘를 보면서 생각이 머릿속에 막 돌겠죠? 그래도 과학을 배운 애니까 얘가. 이 친구가 10,000원을 나한테 줄 수 있는 조건을 머릿속에 확 굴려봤어요. 심약한 친구는 요거 하면 돈 줘요. 살바르게 막 하면
그렇죠. 전라도가 좀 심하죠. 더러운 친구는 이것만 써도 줘요. 이걸 먹고 들어야 돼 많거든요. 뭐 만구의 진리죠. 많아, 참 많아. 만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친구는 선택을 합니다. 너로 하겠어. 가설을 세우겠죠? 첫 번째 가설입니다. A는 욕을 하면 10,000원을 줄 것이다. 이 친구가 한 번으로 끝날 거면 괜찮은데 계속 A한테 돈을 받고 싶은 거죠. 얘가 제일 무서운 게 뭔가를 찾는 거야 지금. 그러면 욕 말고 나머지 어때야 돼? 통제를 해야 돼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가설을 딱 세웠으면 실험 설계를 합니다. 탐구 설계를. 욕을 하려면 욕이 들려야 될 거 아니야. 시끄러운 시장 바닥에서 갈 거 아니야. 그냥 안 들리면. 그것도 어둑어둑할 때가 좋겠죠. 분위기도 잡고 사람 인적이 드문 곳. 그래서 때를 노립니다. 설계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인적이 드문 곳에서 딱 부릅니다. 자, 막 뛰어오죠. 착한 애들 오라고 막 뛰어와요. 막 뛰어옵니다. 앉혀놓고 욕을 쓰는데 변화를 주겠죠. 처음에 욕을 하겠죠. 욕을 할 때 인상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먹은요, 손에 넣어야죠. 흉기 뒤에 숨겨야죠. 얼굴 표정 그대로 욕만 합니다. 10,000원 줘. 그럼 그냥 이상하게 보겠죠? 응? 얘도 말하는 사람도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거 외국에서 왔나? 이거 영어로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10,000원 줘. 안 줘요. 얘가 웃어요. 가요. 실험 실패했죠. 자료해서 그랬는데 실험 실패했잖아. 그럼 새로운 거 하세요. 두 번째 가설로 이걸 선택하는 거죠. 인상을 쓰는 거예요. 얘가 인상을 쓰겠죠. 알겠습니까? 설계를 합니다. 대신 뭐 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그때는 통제해야 되니까. 왜 그래요? 그럼 뛰어오겠죠. 앉혀놓고 인상을 써요. 돈 줘. 안 줘요. 돈 줘. 막 웃어요. 재밌잖아요. 어제도 웃기고 오늘도 웃기니까. 가요.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이거 쓰려고 안 했지만 A는 폭력을 쓰면 10,000원을 줄 것이다. 부릅니다. 오자마자 니 결혼한다. 빵 넣었어. 10,000원. 10,000원 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자료 해석을 통해서 결론에 도출했습니다. A라는 애는 니 킥을 넣으면 10,000원을 준다. 이게 일반화가 되려면 어때요? 모든 가서 걔한테 니 킥 넣으면 바로 주는 거예요. 강아지도 니 킥 넣으면 바로 10,000원 줘야 돼, 걔가. 이 실험이 실패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실험엔 대조군이 없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킥 들어가기 전에 야 10,000원 줘. 근데 돈 뭐 넣어놔. 얘가 막 가방에 돈이 꽉 찼어. 너 가져.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건데 괜히 니킥 놓고 받은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교 대상 실험군이 있어야 되는 건데 대조군이 없다. 이게 초창기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알았지? 그러니까 니킥을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세 번 넣고 돌려차기 막 슈퍼맨 펀치 뭐 별거 다 넣고 때리는데 그래서 10,000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그 폭력을 쓰기 전에 기본적으로 먼저 달라고 해봐야죠. 대조군이 있어야 돼. 근데 안 줬는데 니킥을 넣으니까 줬다. 이런 식의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봐. 저기 과정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 어떤 게 있냐면 일단 가설의 설정을 너희들이 찾을 줄 알아야 돼. 근데 요 가설 한번 딱 봐봐. 욕이라는 무슨 변이야 저건? 조작이거든. 10,000원의 필요는 무슨 변이고? 총속이거든. 결국은 가설의 설정은 이 실험자가 선택한 조작 변인과 이걸로 출제가 된다는 거지. 알았어? 그러면 이런 얘기야. 내가 실험 하나를 볼게. 똑같은 화분이 있고 똑같은 식물이 있어. 하나는 이렇게 암실 상자로 덮어뒀고 하나 오픈. 가나 햇빛 때려. 결론이 광합 성량을 실험한대. 누가 조작이냐? 사무실 상자. 빛이지.
아, 좀 더 멋있는 말을 해봐. 빛이지? 왜? 광합성인데 암실상자가 영향을 주는, 암실상자에 의해서 광합성량은 이런 게 아니라 광합성량을 결론으로 잡았잖아, 내가. 광합성량에 영향을 주는 게, 그치? 빛, 온도, 뭐 이런 거잖아. CO2 양, 뭐 이런 것들이잖아. 습도, 이런 것들. 이거 딱 보니까 빛이잖아. 하나는 차단했고, 하나는 오픈했고. 그럼 이 가설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는 거야? 빛이 들어간다는 거고, 결론은 뭐가 들어가? 광합성량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때 이걸로 설계를 하잖아요. 누가 대조군이냐? 대조군. 비교 대상이죠. 빛이 조작을 가해서 광합성량이 어떻게 변했냐? 빛은 양을 조절할 수 있지요. 좀 더 센 빛 쏠 수도 있고 약한 빛 쏠 수도 있고. 이해 갔어요? 너희 빛의 세기가 뭐예요? 빛의 세기가 빛의 세기죠. 그죠? 럭스. 룩스, 그죠? 좀 멋있으면. 여러분, 빛의 세계 밝기예요, 여러분, 밝기. 밝은 빛은 센 거고요. 약한 빛은 뭐예요? 빛의 세계가 약한 거죠. 밝기가 어두운 거란 말이야. 물리학을 하는 친구들 이거 알아야 돼. 물리학 안 하는 친구들은 괜찮아? 응? 저런 거 보면 웃어도 괜찮은데, 빛을 입자로 생각하잖아. 빨간색 입자가 4개 있는 거랑 6개 있는 거랑 누가 밝어? 6개가 밝아요. 이해 갔죠? 근데 색깔이 다른 빛은 또 사정이 다릅니다, 여러분. 얘들은 대부분 백색 외선 갖고 실험을 하잖아요. 백색 외선을 갖고 실험을 하는데 백색 외선 속에서도 빨간색, 파란거가 다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만 더 깊게 들어가서 시험 문제 보면 청색광, 적색광에서 광합성이 잘 일어나요. 청색광, 적색광. 알았습니까? 엥겔만이 하는 사람이 이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핵함을 가지고. 적색광, 청색광을 더 많이 광합성에 이용을 하더라라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색 식물이 광합성이에요? 녹색 식물이 광합성을 하잖아요. 녹색은 반사가 된 색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색은 다 반사된 걸 눈에 보는 거란 말이야. 녹색은 광합성에 이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오히려 애들이 녹색을 비추면 광합성 더 잘할 것 같고 이렇게 헛소리 장렬하시는데, 녹색은 반사가 되기 때문에 식물이 잘 흡수하지 않는다. 약간은 하죠. 약간은 합니다만 녹색은 가장 광합성이 이용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야? 엽록체라고 하는 그 소기관이 녹색을 반사시켜요. 근데 가을이 돼서 엽록체가 파괴되잖아요. 그럼 아무거나 막 반사해요. 그게 단풍이에요. 빨간색, 노란색 막 내잖아. 엽록체가 파괴됐으니까. 이해 갔어요? 실제로 자세히 들어가면 그런 건데 지금 딱 보면 빛에 의해서 그 빛을 차단하는 얘가 대조군이에요. 그러니까 한 60-70% 거의 80-90%는 말입니다. 조작변이 없는 게 대조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빛이 차단된 거. 알았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물풀을 놓고 실험을 하는데 이런 거죠. 이런 수조 안에 여기 이렇게 관을 넣고 물풀을 집어넣어요. 물풀을. 그리고 이렇게 조명을 쏘는데 이 거리에 따라서 이 광합성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본다는 거죠. 그럼 뭘로 측정하느냐? 여기서 생기는 기포의 숫자로. 그랬더니 좀 더 가까이 갔을 때 기포수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나머지 뭐야? CO2량이나 온도는 통제해야 되는데 빛은요 열작용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알죠? 자외선이나 적외선 이런 선은 열도 전달하잖아요. 그럼 온도를 유지하려면 빛만 가야 돼요. 빛만.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채워놓는 거예요. 수조. 그럼 빛이 여기 통과하면서 열이 어때요? 흡수가 돼서 통제를 할 수 있죠. 이런 것들. 그럼 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조작이 누구죠? 빛의 세기예요. 조작이. 빛의 세기에 따라 광합성량은 달라질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조작이고 어떤 것이 종속인지를 먼저 찾을 줄 알아야 되고요. 대부분 조작이 빠진 애가 뭐다? 대조군이다. 자, 제가 이런 말 해봅시다. 여러분 그 우유 모델로 훌륭하신 파스테르님
알겠습니까? 그 파스테르가 탄저균 예방 백신을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만든 백신이 탄저균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 알아보는 실험인 거죠. 조작이 뭡니까? 그 백신. 백신이죠. 지금 백신이에요. 백신 조작이. 얘 갖고 지금 이게 이 효과 있나? 결론이 뭐예요? 효과. 결론이 효과예요. 그럼 자 이제 얘 백신을 갖고 투여를 할 겁니다. 근데 백신을 투여 받는 애가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 안 받는 군도 있어야 되는 거죠. 걔가 무슨 군이야? 걔가 대조군이라니까요.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애들. 그래서 양을 이제 모읍니다. 25마리씩 딱딱. 알았습니까? 하나는 백신 처리하지 않고 하나는 뭐하고 백신 처리하고 탄저균을 주입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쪽은 다이하시고 이쪽 애들이 막 뛰어다니더라 이거지. 그럼 결론이 뭐예요? 백신은 탄저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달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누가 조작이고 누가 종속인지 찾을 줄 알아야 되고 누가 대주군이고 누가 실험군인지 알아내야 됩니다. 여기가 거기에요. 문과는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하라고 하면 뭐 한다고? 자결한다고 애들이. 그지? 순서대로 놓고 분석해서 맞추면 돼요. 그러면 귀납은 시험에 나온다면, 만약에 나온다면 뭐가 나오냐? 귀납에는 가설이 없어요. 왜? 자기가 뭘 주장해서 만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있는 거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사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귀납적인 탐구는. 알겠지? 그래서 21쪽에 있는 맨 밑에 연역적 탐구 과정의 순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설이 옳지 않다. 어디로 간다? 새로운 가설적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피드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넘겨보시겠습니다. 실험군 대조군이 써있고요. 독립변인 종속변이 써있는데 여러분 대부분 대조군에는 무슨 변인이 없다? 조작이 없다. 명심하세요. 알겠습니까? 실험군은 충분히 조작을 합니다. 변인 자체를. 그 다음 독립변인은 뭐라고요? 뭐 정의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속변인은 종속값이 뭐예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 선택된 조작을 치역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통제 변인을 통제하는 그 방법 뭐라고 부른다고? 변인 통제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밑에 연역적 탐구 방법에 의해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이런 말이 있어요. 가설을 한번 보세요.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럼 조작이 뭘까요? 푸른 곰팡이겠죠. 그죠? 그럼 결론이 뭡니까? 이 물질을 만드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것들 다 죽을 거고, 그죠? 안 만들면 살겠죠.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 실험이. 그럼 푸른 곰팡이를 넣지 않은 게 뭐죠? 대조군이 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파스테르 탄저병 백신 개발. 탄저병 백신이 조작인 거예요. 투여를 했다, 실험군. 투여하지 않았다, 대조군이 되는 거고요. 결론은 투여 받은 애가 팔팔 걸고 떠다니더라. 아, 성공했다. 효과가 바로 종속변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무슨 내용인지? 자, 거기 개념 확인 문제에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뭔 일 때문에. 뭐, 거기 대충 비슷한 문제 있으면 봐. 1번. 생명과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생물의 특성과 다양한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뭐가 봐도 참 멋있는 문구죠. 맞는 말이죠. 뭘 몰라도 맞추겠다 이건. 다른 학문 분야와 연계되지 않은 독자적인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 학문 망해요. 세 번째,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이 아니다. 부끄럽죠. 도덕적인 사항입니다. 자, 연구 대상으로 오른 건 뭐냐 봤더니 세포, 개체군, 군집, 그 다음에 기관. 다 정답이죠. 뭐예요? 그죠? 다음 세 번째, 두 가지 탐구 방법입니다. 봤더니 문과가 탐구 과정 설계하면 그 다음에 자결할 이거 나가 연역적 탐구죠? 뭐 때문에? 가설의 설정 단계. 가설의 설정 단계가 있으면 연역적 탐구고요. 가는 뭡니까? 귀납적 탐구라고 할 수 있죠. 자료들을 모아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네 번째, 귀납적 탐구 방법의 이해는 뭐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페니실린이나
탄저병은 이미 여러분들 봤죠, 앞에서. 연역적 탐구예요. 그러면 세포설은 무엇이냐? 여러분, 모든 식물은 세포로 이루어졌다 이런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모든 자료를 봤더니 이렇더라는 거지 직접 실험을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더 분산돼 들어가면 세포내 융합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포내 융합설. 무슨 말이냐? 그 원핵세포에 해당되는 대장균이 있죠. 바이러스가 침투 잘하는 애들. 그 대장균은 핵이 없죠. 기억나요? 왜 핵이 없다고 그랬어요? 핵막이요. 핵막이 없어서 핵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핵산은 있어요. 원고리 모양이잖아요. 근데 그런 원핵세포가 있었는데 얘가 진핵세포로 진화를 하잖아요. 원핵세포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걸 잡아먹고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얻는 종속 영양생물이 있었고 자기 혼자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통해 영양을 만들어내는 독립영양생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들이 막 따로따로 살다가 거대 세포가 나타나서 얘들을 잡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 잡아들였더니 종속 영양생물 호흡을 했던 놈은 미토콘드리아가 되고 독립영양생물로 광합성했던 놈은 염동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포의 융합설이거든요. 그걸 자료를 통해서 막 증명을 해가는 거야. 그 실험을 통해서 한 게 아니잖아.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노벨상은 누구한테 줄까? 노벨상은 이론만 있으면 안 줘. 결론이 나와야 돼. 실험 결과가. 알았니? 그래서 보어는 노벨상을 못 탔어. 그 보어 전자커필론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잖아. 실험을 할 수가 없었거든. 그럼 누가 나왔느냐? 걔를 증명한 과학자들. 알았어? 뭐 발머 말고 라이몬이라든가 파셀 이런 사람들이 노벨상을 탔다. 증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보어는 필드 메달을 땄을 거야. 필드가 이제 분야라는 뜻이잖아. 들판 메달이 아니라 알았냐? 분야라는 뜻이 있어. 분야의 최고. 수학에서는 그게 최고라고 하대요. 필드가. 그걸 땄을 거야. 하여튼 연역적 탐구가 노벨상의 가장 중요한 물줄. 증명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 세포설. 다섯 번째, 연역적 탐구가 된 다음에 해당하는 단계가 뭐냐? 관찰하는 과정에 생긴 의문, 물음, 잠정적 답. 이게 끝이야. 잠정적 결론을 딱 내는 데가 가설의 설정 단계라고. 알겠어? 이 단계에서 뭐뭐를 조합을 하자? 조작 플러스 종속을 조합을 하면 가설이 설정되는 거야. 아셨어요? 여섯 번째,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은 탐구 설계가 아니라 문제인식 단계죠. 문제인식. 두 번째, 가설 검증 단계에서 종속은 독립에 따라 달라진다. 당연하죠. 독립이 바로 종속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이를 독립이라 부르잖아요. 세 번째, 가설 검증 단계에서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대조 실험하죠. 대조에는 조작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음, 가설 검증 단계에서 실험 결과가 어떤 요인에 의해 나타난 것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조작 변이 이외에 다른 변이는 영향을 줄 수 없게 통제한다. 이걸 변이 통제라고 불렀죠? 맞습니다. 탐구 결과를 해석해서 가설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문제인식 단계가 어디로, 아니, 거기 아니라 어디로 가? 가설의 설정 단계로 들어가야죠. 그게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숙제? 이렇게 말이? 마무리 문제도 뭐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수능 7점에서 하고 싶으면 하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엄청 재밌어요. 자, 페이지 38쪽.